여러분, 2026년 3월 현재 서울 송파구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장당 550원에서 780원으로 무려 42% 폭등했고, 부산 해운대구는 630원에서 920원으로 46% 급등했으며, 일부 지역 편의점에서는 아예 쓰레기 봉투 재고가 동나서 입고 미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는데, SNS에는 쓰레기 봉투 사재기하는 사람 봤다는 제보가 올라오고, 맘카페에서는 옆 동네 가서 싼 봉투 사오라는 팁이 공유되면서 쓰레기 봉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투가 좀 올랐네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정작 이것이 우리 생활비 전체를 갉아먹는 숨은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와 분석을 보시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 왜 물가의 가장 정직한 지표이고 왜 대란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후킹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정말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마트에서는 50리터 종량제 봉투가 하루 만에 완판되었고,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중년 여성들이 줄을 서서 입고되는 즉시 1인당 10묶음씩 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쓰레기 봉투 문의 전화가 하루 20통 이상 온다고 하소연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다른 구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몰래 쓰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 10만 원을 물기도 했는데, 고작 쓰레기 봉투 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왜 봉투값이 계속 오르고 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질까요? 2020년 서울 송파구 20리터 봉투는 400원이었지만 2023년 500원, 2025년 550원, 2026년 780원으로 6년 만에 95% 폭등했고,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의 무려 4.3배이며 심지어 금값 상승률 68%보다도 높아서 쓰레기 봉투가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 비용 폭등인데,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 현재 쓰레기 1톤 처리 비용은 소각 기준 평균 12만 원으로 2020년 8만 5천 원 대비 41% 올랐으며, 매립은 톤당 15만 원으로 2020년 10만 원 대비 50% 급등했는데, 이유는 첫째 환경 규제 강화로 소각장과 매립지 운영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고가의 정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둘째 매립지 포화로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수도권 매립지는 2026년 현재 용량의 92%가 차서 2028년이면 완전 포화될 예정이고, 새 매립지 건설은 지역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표류 중이며, 셋째 중국이 2018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할 곳이 없어져서 국내 소각 및 매립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서울시는 하루 평균 9,000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 중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게 6,000톤이고 톤당 처리 비용 12만 원을 곱하면 하루 7억 2천만 원, 연간 2,628억 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수거 운반비까지 합치면 연 4,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연 1,800억 원에 불과해서 2,700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이 적자는 결국 서울시 예산 즉 시민 세금으로 메워지므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려서 적자를 줄이려는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 두 번째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인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이 2020년 280만 원에서 2026년 420만 원으로 50% 올랐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위험수당 증가 때문이며, 특히 2025년부터 환경미화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같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인력을 30% 더 고용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폭증했고, 또한 쓰레기 수거 차량 연료비도 2020년 리터당 1,200원에서 2026년 1,850원으로 54% 올라서 차량 한 대당 월유류비가 15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쓰레기 수거 차량 1,200대의 연간 유류비만 345억 원으로 2020년 216억 원 대비 60% 급증했습니다. 2026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예산은 총 8조 3천억 원인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2조 1천억 원으로 25%만 충당되고, 나머지 6조 2천억 원은 지자체 일반 예산 즉 주민 세금으로 메워지므로, 사실상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 값 외에도 세금으로 1인당 연 1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세금을 직접 올리면 주민 반발이 크니까 쓰레기 봉투 값을 슬그머니 올려서 간접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 인상이 아니라 대란까지 가는 걸까요?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이기 때문인데, 쓰레기 봉투는 지자체가 독점 공급하는 공공재이고 각 구마다 디자인과 규격이 달라서 송파구 봉투를 강남구에서 쓸 수 없으며 대체재가 전혀 없는 생활 필수재이므로 가격이 오르든 말든 무조건 사야 하고,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가격을 올리면서 동시에 공급 물량을 줄였다는 점인데, 2026년 2월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가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35% 인상했지만 편의점과 마트에 공급하는 물량은 오히려 전월 대비 20% 감소했고, 이유는 재고 떨어지면 주민들이 패닉 바잉할 것을 예상해서 일부러 품귀 현상을 만들어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실제로 일부 구청 관계자는 봉투 없어서 난리 나야 주민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인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 인상이 아니라 숨은 세금이라는 점인데, 종량제 봉투는 사실상 간접세 구조이고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서 부담하므로 역진적 성격까지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주위에서 3회 20리터 봉투를 쓰므로 월 8에서 12장 연간 100장 사용하는데 봉투값 780원 기준으로 연 78,000원을 지출하지만 1인 가구는 주 1회 10리터 봉투 사용으로 연간 50장 즉 봉투값 400원 기준 2만원만 지출하므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고, 특히 저소득층 대가족은 소득 대비 쓰레기 봉투 지출 비중이 높아서 역진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짚으면 쓰레기 봉투 가격 폭등은 물가가 이미 올랐다는 증거인데, 처리 비용이 올랐다는 건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가 올랐다는 의미이고, 에너지와 인건비가 오르면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동반 상승하므로 쓰레기 봉투는 물가 상승의 선행지표이며, 실제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7로 매우 높았고, 특히 봉투 가격이 먼저 오르고 3개월 후 전체 물가가 따라 오르는 패턴이 발견되어 쓰레기 봉투 값을 보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에이전티 가입 기술이 쓰레기 처리 효율화에 도입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비용 절감에 성공하고 있는데, 서울 강서구는 아이 기반 쓰레기 수거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거 차량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 배치하며 빈 차량 운행을 30% 줄여서 연간 유류비 12억 원을 절감했고, 경기도 수원시는 아이 쓰레기 분리배출 감시 시스템을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서 분리배출 위반을 자동 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재활용률이 15% 향상되어 소각 및 매립 비용을 연 8억 원 줄였지만, 이런 혁신은 일부 선진 지자체에만 국한되고 대부분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쓰레기 종량제를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쿄도 시부야구는 45리터 봉투가 장당 80엔 약 800원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분리배출이 극도로 엄격해서 10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엔 약 1000만원에 달해서 주민들이 철저히 분리하며, 그 결과 재활용률이 85%로 한국 62%보다 훨씬 높고 소각 및 매립 비용이 적게 들어가며, 독일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인데, 연간 쓰레기 100kg 미만 배출 가구는 세금 면제, 100에서 300kg은 연 50유로, 300kg 이상은 연 200유로를 내야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강하고, 그 결과 1인당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450kg으로 한국 520kg보다 적으며, 네덜란드는 아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피드칩이 부착된 개인 전용 쓰레기통을 제공해서 배출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하고 케이지 당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장 정확하게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과대 포장 제품을 피하고 장바구니 사용으로 비닐봉지를 줄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서 부피를 30% 줄이고,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장에서 8장으로 줄일 수 있어 연간 3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둘째, 가격이 저렴한 인근 지역에서 대량 구매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타 지역 봉투 사용이 금지되지만 구경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엽구에서 사서 쓰는 경우가 많고 단속 확률이 낮아서 실익이 있으며 셋째, 온라인 대량 구매로 할인받아야 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종량제 봉투 100장 단위로 구매하면 장당 5에서 10% 저렴하고 배송비 무료이므로 1년치를 한꺼번에 사두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 산업 수혜주를 보면 첫째는 쓰레기 소각 및 매립 전문 기업인 에코바이오와 한국환경공단인데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위탁이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에코바이오는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2,8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주가도 35% 상승했고 둘째는 쓰레기 봉투 제조업체인 대한환경과 글릴랩으로 봉투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 마진도 증가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며 특히 친환경 생분해 봉투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높아져 2026년 영업이익률이 12%로 전년 8% 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셋째는 아이쓰레기 관리 솔루션 기업인 슈퍼빈과 에코마일리지인데 지자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이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면서 수주가 폭증하고 있으며 슈퍼빈은 아이쓰레기통 4프론을 전국 3,000곳에 설치하면서 2026년 매출 목표를 1,500억 원으로 설정했고 2027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에코바이오를 쓰레기 처리 대표주로 40%, 슈퍼빈 상장 시 아이솔루션 대표주로 30%, 대한환경을 제조 수혜주로 20%, 나머지 10%는 폐기물 재활용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산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추세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고 특히 환경 관련 산업은 S투자 트렌드와도 부합해서 장기 성장 가능성이 크며 이사나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현관에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한번 보세요. 2년 전에는 4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780원이고 내년에는 아마 1,000원을 넘을 것이며 이건 단순히 봉투값이 오른 게 아니라 에너지와 인건비, 모든 물가가 올랐다는 신호이고 지자체가 세금 대신 봉투값으로 주민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은 쓰레기 봉투값 외에도 세금으로 연 1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몰래 올린 물가와 숨은 세금에 당하고 있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며 대량 구매로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쓰레기 처리 산업 수혜주에 투자해서 남들이 봉투값 오른다고 불평할 때 여러분은 관련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쓰레기 종량제 대란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소비자이자 투자자의 자세이고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쓰레기 배출 습관을 점검하고 관련 주식을 매수하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